한국어 단어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청자가 되겠습니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의 이 청자가 되겠습니다. 청자는 무엇인가를 상대방한테 바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다 라는 의미의 청자가 되겠는데요. 이 N자 대신에 이 월자로 바꿔 써도 된다라는 것은 청자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된 바 있습니다.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다, 바라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초청하다, 즉 예를 들어서 잔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달라고 말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잠이 안 올 때 잠을 청하다 라는 의미의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요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초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대상자를 모집할 때 거기에 참가를 요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나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약하다 라고 하는 것은 1년의 계약에 대해서 체결 의사를 밝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보험 계약이라든지 또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계약을 청구할 때 특히 청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청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을 비롯해서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엇인가 불편한 일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청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청하다 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청하다 라는 말이 어떤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을 경우 그 동의에 대해서 또 다른 찬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제청이라고 하는데, 그 제청이라는 의미로 제청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원청자로부터 수급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가 새로운 수급인을 찾아서 계약을 위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청객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라든지 행사에 청하지 않은 사람이 왔을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 불청객이라는 말은 이제 그러한 원래의 뜻에서 확대돼서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또는 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혹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혹시 또는 만에 하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혹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 그래서 외자로 쓸 수도 있고요. 혹여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란 뜻입니다. 혹시라는 말은 혹시나라고 했어요. 혹시나는 혹시의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혹시와 혹시나는 같은 말로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가 더 강한 말이죠. 혹시는 우연찮게 또는 만에 하나 어쩌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는 말에는 우려하는 마음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 저변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말을 하는 저변에는 그렇게 일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혹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행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행여라는 말은 거꾸로 기대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행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혹은이라고 하는 말은 또는 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발생 확률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간혹은 어쩌다, 서록은 역시 간혹하고 같은 말인데 어쩌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서록은 다음에 부정문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서록 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뒤에 부정문을 수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간혹과 서록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장 구성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혹자는 누군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갱자가 되겠는데요. 고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자는 경이라고도 읽힙니다. 그래서 경 또는 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자로 읽을 때도 고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으로 가든 경으로 가든 결국 뜻은 고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갱신하면 기존의 어떤 룰을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빠졌네요. 추가 경정이라는 말입니다. 추가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더 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갱신처럼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고쳐서 더 늘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주로 예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특이한 말이죠. 즉 처음에 그 정기국회에서 다음 해에 시행할 예산안을 잡을 때에는 미처 넣지 못했었던 일 또는 전체적인 국내 또는 국제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이 더 필요로 했을 경우에 추가 경정, 즉 새로 바꾸면서 예산 항목이나 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것, 잘못됐거나 또는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데,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변경과 똑같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경신은 바꾸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신은 이제 주로 어떤 의미에서 많이 쓰이냐면, 올림픽이라든지 이렇게 운동 경기, 기록 경기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을 때, 즉 기존의 기록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을 때 경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활동을 왕성하게 한 후 노년기로 접어들 때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 그때를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와 갱년기가 겹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위에 담당하는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이 좀 확대돼서 관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경질이라는 말로 쓸 수 있지만, 통상 경질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위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죄를 져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죄는 아니고 그 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작은 죄가 아니고 이제 큰 죄를 져서 상당히 어떤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잘 교화를 해서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갱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 현대 교도 행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밤을 5 시기로 나누는데, 초저녁을 1경이라고 하고 여명을 5경이라고 할 때 3경이니까 정중앙에 있는 거죠. 밤 12시를 왔다 갔다 해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3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갱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재활용된 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아주 거친 종이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연습용 용지로 쓰는데, 이게 이제 갱지와 색깔이 비슷한 종이가 신문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문용지는 색깔이 갱지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갱지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색이 나는 게 있고 노란색이 나는 게 있죠. 그 고급 갱지를 이제 노란색으로 볼 때 신문지 색깔이 기본적으로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용지도 갱지라는 말을 쓰는데, 신문용지는 이제 화폐라든지 이렇게 고급 종이를 빼고는 실제 가장 좋은 종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갱지를 신문용지로 쓰는 거에는 사실은 적합치 않은 용어입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갱의라고 하는 것은 환복하고 같은 말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말이고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탈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탈의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탈은 옷을 벗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샤워나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건 당연한 거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갱의 또는 환복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현대 한국어에서는 갱의 또는 환복이라는 말을 탈의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정확한 뜻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